있을 때 요 작품 등꽃 아래서 내가 푸는 법 알려줄게. 이 작품 모르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아예 그냥 생소한 작품인데 니들이 유념해야 될 건 등꽃? 이건 알아야지. 이게 인위적인 물건이 아닌 뭐라는 거? 자연물이라는 거 하나 강조할게요. 그럼 뭔가 자연물이 나와요. 그럼 그 자연물에 속성이 있을 것이고요. 뭐 자연물의 속성, 푸른 하늘 하면 이상적인 거, 소망적인 거, 그런 속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 속성을 통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대다수 작품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중요한 게 속성 알아야 되고요. 그걸 통해 뭘 깨달았냐, 요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기 설명을 참고할 테지만 없을 때는 뭔가 속성이 있겠다, 이걸 통한 깨달음을 말하는 시겠다 라고 이해하고 푼다라면 작품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등꽃. 자, 우리 수지 등꽃이 뭔지 아나? 등나무꽃. 등나무꽃이에요. 등나무꽃. 그럼 등나무꽃은 또 뭐냐? 자, 우리가 요런 게 있어야 돼요. 위에 철제물이 없으면 이 등나무꽃은 못 자랍니다. 즉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쭉쭉쭉쭉쭉 해서 이 밑으로 방울 같은 꽃들을 내려주는 애들이에요. 이해됐나요? 요거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돼. 요거 만약에 이 머릿속에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 작품 앞만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방울방울 달려있는 꽃들이에요. 흰색과 보라색과 약간 섞인 그런 예쁜 꽃. 그러면 등꽃 아래 서니까 화자는 이 밑에 있겠죠. 뭐 누워있든 앉아있든 요 등꽃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자, 그러면 지금 구름의 나들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럼 화자는 시적 상황이 화자가 어딜 보고 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럼 구름의 나들이라고 했으니까 구름이 뭐 하는 모습? 흘러가는 모습을 지금 쳐다보고 있겠지, 바람에. 근데 구름이 나들이를 갖다 무슨 법? 의인돼야겠죠. 자, 그러면 보기 좋은 날 필소구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럼 일단 좋네요. 그냥 안 좋은 상태는 아니네요. 시적 상황에서 지금 부정이냐 긍정이냐 할 때 지금 긍정이 되겠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자, 그러면 등나무 아래에서 서서 보면 당연히 뭘 쳐다볼까? 등나무 아래에 있으면 위에 쳐다보면 뭐가 보여? 구름. 제목이 뭐지? 꽃. 당연히 뭐 볼까? 꽃. 등꽃을 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람 이제 앞으로 등꽃을 뭐 하겠구나, 쳐다보겠구나, 관찰, 시작, 이게 시상전개. 등꽃을 관찰함으로써 시상이 전개되겠다 라는 거.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게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네. 자, 그럼 여기서 또 푸는 법 얘기해 줄게요. 가닥가닥 지금 꼬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다 꼬여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들이 넝쿨을 이루고 있겠죠.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연물의 속성 깨달음. 추가적으로 이 자연물을 통해서 깨닫는 거, 뭘 깨닫느냐? 자연물이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 자연물을 통해 항상. 우리 인간도, 나도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요거 관찰하죠? 가닥가닥 꼬여 있습니다. 그럼 가닥가닥 꼬여 있다라는 건 우리 인생조차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야?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복잡한 관계 같은 걸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즉, 저 등나무가 꼬여 있는 걸 통해 그래,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지.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예사스럽다. 자, 지영아, 예사스럽다라는 말 뜻을 압니까? 우리가 국어 문법에도 예사소리라는 게 있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리고 여기서 예사스럽다라는 표현. 뭔 표현? 평소와 같다. 즉 평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하거나 보통의 일상을 예사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꼬여있는 게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럼 어떤 일이다라는 거야? 참 어떤 일이네? 특별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야, 저걸 보면서 저거 참 특별한 일이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슬더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철없이. 자, 그럼 철없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지금이겠어? 과거겠어?
과거. 그렇지. 나는 철이 없었어 할 때 보통 과거 이야기하겠지. 그리고 주걱주걱 같은 말 뭐 하고 있어? 반복. 두 번 나오면 뭐? 음성상징어 쓰였고요. 응사. 자,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그러면 말 그대로 과거의 거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래서 등급 보랬지. 이 꽃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이야. 이 사람 그럼 밑에서 요걸 보고 있어요. 그럼 뭐 보고 있으면 이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게 뭐라고 느껴지는 거야? 눈물처럼 눈물의 그 속성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눈물의 원관념은 바로 등꽃이 될 것이고 이 눈물은 등꽃 보고 연상하고 있는 거야. 아, 눈물의 모양과 의미가, 이미지가 비슷하다 해서 지금 떠올리고 있어.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사람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그러면 과거 자신의 삶에 뭐에 비애감이 있었던 거야. 삶에 애환이 있었던 거야. 저걸 봤더니 저게 눈물 같고 아 나도 힘들었었지. 저렇게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었지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돼요. 하영콜? 오케이. 자, 이 눈물도 이제는 그럼 이게 철없이가 과거고 이제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 현재로 오는 거지. 즉 과거에 그래 나 많이 울었었지. 그 남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울었었어.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뭐가 구슬 같은 소리로 변한 거야? 눈물. 그렇지. 이렇게 내려와야지. 눈물이 이제는 구슬 같은 소리로 변한 거야. 이젠 슬프다 슬프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아름다운 소리 같은 그런 느낌. 이 비애감, 이 삶의 애환을 뭐 하고 있다라고 하지 지연아? 이겨낸 거잖아. 더 높은 정신적 경지로 올라간 거잖아. 극복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해요. 말 그대로 이게 종교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더 높은 단계로 경지에 이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야. 그러니까 초극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야. 바로 뭐 시키다? 이제 시험지 풀다 보면 승화시키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승화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슬픔을 이겨내다, 극복하다로 나올 수 있지만 승화하다 나와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 지금 슬픔을 이겨낸 거야.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물린 색깔로.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보고 있다고? 등꽃 보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등꽃이 슬픔에다 기쁨 반반 섞은 색깔로. 그럼 계속 등꽃 보면서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색깔이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다라고 했지. 즉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색깔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흰색은 기쁨, 아 보라색은 뭐 슬픔, 아 슬픔과 기쁨이 모두 공존하구나. 그래서 이 슬픔과 기쁨은 두 가지로 의미가 해석이 돼요. 즉 지금 화자에 심릴 수도 있고요. 아, 얘 과거 떠오르니까 슬프다. 그리고 그걸 이겨냈으니까 지금 기쁘다.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게 기쁘다. 그리고 또는 or 아, 우리 인생이 저렇구나. 우리 인생이 반반 섞인 거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게 되겠죠. 즉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물린 색깔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색깔은 당연히 무슨 색깔? 등꽃 색깔이겠지? 근데 그 등꽃 색깔에다가 슬픔과 기쁨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슬픔과 기쁨은 눈으로 봐? 못 봐? 못 봐. 그럼 추상적 개념이고 거기다 색깔을 입혀놨어. 구체화 나와야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연등날 누구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는 걸 연등날. 이번 달에는 이제 4월 30일 날 있고요. 초파일이죠.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그럼 연등날 위에 뭐 달아놔? 등 달아놓지. 그럼 여기서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지금 뭐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작품이 하나만 이해하면 쉬운데 그걸 이해하면 그렇지. 그럼 여기서 지등은 뭐 비유하는 게 돼? 등나무에 등꽃 비유하는 게 여기 등같이 이렇게 달려있다 이거야 이것들이. 그리고 이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다? 아까 색깔 얘기했잖아. 요 색깔이 반짝반짝반짝 요렇게 흔들리는 듯. 무슨 법? 지규법. 자, 요렇게 흔들리듯. 그리고 또 체킹해야 될 포인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흔들흔들 하고 있다고. 그럼 무슨 이미지? 동적 이미지 만들어 주시고.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또는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그럼 내 가슴에 지금 기쁨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슬픔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사람 등가만 보면서 이 꼬여있는 것도 봤거든? 등것도 봤거든? 그럼 여기다 체킹할 거는 말 그대로 인간의 삶에도 이 등나무가 꼬여있다라는 데서 뭐가 연상이 되느냐? 이 인간의 삶도, 나의 삶도 뭐가 번갈아서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야. 즉 하나의 감정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다 꼬여있다. 이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체킹.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슬픈 마음, 여기 또 기쁜 마음. 이런 게 지금 하나가 됐지. 한꺼번에 녹아 흐르지. 그러면 결국은 뭐를 찾은 게 돼? 감정을 뭐 시켰다 아까? 숭어. 이제 이것들을 다 녹아냈어요. 이젠 슬프지 않아요. 이젠 기쁘지도 않아요. 즉 슬픈 기쁨의 그 감정이 아니에요. 승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기쁘지 않지? 슬프지 않지? 그럼 마음에 뭐를 찾았다 그래? 안정. 평화. 근데 이걸 우리는 평정심이라 그러지. 이렇게 현타 온다 하잖아. 현타 온 거야. 보다가 현자가 된 듯한 느낌. 자, 이제 현자가 되셨습니다. 평발 밑으로, 그럼 여기 평발이 이렇게 있겠지. 평발, 요거 평발이라 그러지. 요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거나, 그럼 처져 내리는 체킹해야겠지. 어떤 이미지 만들었어? 내려오는 거니까 하강이 되겠지. 이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체킹. 그럼 난 등꽃송이를 보고 뭐를 느끼고 있다? 요런 걸 느꼈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정심을 가져오는구나 느꼈겠지. 그렇다면 얘가 바로 요런 것을 가져오게 된 뭐가 될까요? 매개체, 즉 성찰의 계기. 깊은 생각하는 거 다 성찰이야. 성찰의 계기이자 성찰의 매개체. 뭐 둘 다 똑같은 말.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고 성찰을 하게 된 매개체가 되고 그 후부터다 깨달음을 얻었죠? 깨달음 얻은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갖고 왔으니까 이제 깨달음 얻은 게 되겠지.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자, 절제 없이 뻗어 있어요. 그럼 밑뿌리들은 절제 없이 이렇게 뻗어 있겠지. 그럼 절제가 없다라는 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규칙이 없다라는 거지. 즉 인간의 복잡한 관계들을 얘기해요. 그렇지. 우리 밑바닥에는 복잡한 게 있겠지. 그 복잡한 걸 어떻게 무시하겠어. 수지와 나의 관계도 복잡하지 지금. 이렇게 복잡해. 절제 없어. 이렇게 뻗어 있겠지. 그래. 근데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의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걸 보면은, 그럼 여기서 튼튼한 줄기 몇 가닥이 꼬여? 두어 가지라고 했어. 이게 튼튼한 줄기만 되면 돼. 수지야, 세상살이 모든 인간관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줄기들이 절절히 뻗어 있을 거야. 근데 이 두어 가지가 튼튼한 줄기가 된다면, 즉 너와 나 우리 튼튼하게 이러고 지키고 산다라면, 이것만 잘 꼬여 있다라면 큰 둥치를 이룬다. 그럼 이게 튼튼한 줄기에서 큰 둥치를 이룬다. 말 그대로 우리가, 너와 내가 조화, 로운 삶, 어울리면서 합일의 삶, 공동체의 삶, 요런 것들 조화롭고 합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의 그 퉁치를 이루는 걸 보면 그렇다. 자, 그럼 그렇다에 체킹해야지. 뭐가 돼? 깨달음이 되겠지. 이거 깨달음.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 피어나지 않겠냐? 좋은 꽃들 체킹. 그러면 너와 내가 그래 가끔 다툴 때도 있겠지. 꼬여가면서. 하지만 우리 뿌리만 튼튼한 줄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 조화 이루어낸다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좋은 꽃을 만들 수 있어. 이게 도치라고요? 도치는 안 되지. 그렇다. 그냥 이건 간단하고. 자, 그러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속에서 좋은 꽃들 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뭐를 맺을 수 있다? 우리 지금 힘들겠지. 갈등 있고 힘들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들으면서 지금 국현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합의를 이루고 공동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꽃 맺을 거야. 2년. 결실. 니들은 인서울이라는 그 결실, 삶의 아름다운 결실 피어나지 않겠느냐? 그럼 피어난다야, 안 피어난다야? 피어난다. 결국 꼭 피어날 거야. 여러분도 피어날 것입니다. 무슨 법?
서리. 자, 피어나겠습니다. 조금만 집중. 또 다시 얘기하네요. 구름이 내 머리 위에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자, 그럼 여기 체킹. 구름이 내 머리 위에 평발을 밟고 가고 있대. 그럼 여기 잘 봐봐. 자, 그럼 내가 여기 있고, 이 평발이고, 여기 뭐가 펼쳐져 있어? 등꽃들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구름이 있겠지? 구름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지? 이거 표현을 잘 봐야 돼. 그림을 이해해야 돼. 그럼 구름이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럼 밟고 간다니까 구름이 훅 지나가는 모습이겠지? 구름이 왜 가? 바람 부니까. 그럼 여기 체킹. 뭐가 흔들리는 모습? 구름이. 아니지. 등꽃. 그렇지. 이 표현이 지금 등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 위에 구름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밟고 갔구나. 그러니까 지금 등꽃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 어느 문각 속에서, 이 문각이 뭐냐면 그 옛날 선비들의 세간살이 넣는 거거든. 간단히 얘기하면 서랍이라고 쓸게요. 서랍 속에서. 그렇다면 그러면 어느 서랍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그럼 파란 옥빛 구슬 동글동글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옥빛 구슬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등꽃이 동글동글하니까, 이것도 동글동글하니까. 그렇다면 이 서랍 속에서 이 옥빛 구슬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지금 그림을 그려봐. 누워있어. 등꽃이 살랄라 흔들리네. 그러면 이제 파란하고 움직이는 게 되겠지? 등꽃이 움직여. 그러면 어느 서랍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저 파란 옥빛 구슬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지금 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 등꽃이 소리가 제가 종이냐? 아니겠지? 그냥 단순히 쟤는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체킹 포인트. 은은한 소리는 무슨 심상? 청각이겠지. 청각이야. 원래는 청각이겠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은은한 소리가 청각인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뭐가 흔들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흔들리는 모습을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건 심상이 뭐가 돼야 돼? 시각이 돼야 돼. 그럼 시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청각처럼 표현하고 있는 게 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시각에 뭐가 일어난 거? 청각화. 그럼 뭐라 했지 우리 이거? 공감각. 근데 공감각이라고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몇 번을 강조했어요? 어떻게 나온다?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묻는 문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선 이제 공감각보다는 감각의 전이라고,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 됐다 라고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겠지. 자, 우리 다음 작품은 등꽃 아래서 만나요. 빠이. 수지양 꺼줘요.